토끼입니다. 진단을 받았는데 너무 힘들다. 처음 항암 치료를 받았는데 조금 힘들다. 이제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조금 힘들다. 이런 분들이 좀 계셔가지고, 물론 저도 다시 그 상황에 가면 너무 힘들겠지만 미리 그 상황을 지나온, 어떻게 보면 암 선배로서 처음 진단받은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뭐 이게 대본은 아니에요. 대본은 아니고 그냥 어떤 이야기 해드리고 싶은지 그냥 한 3가지 정도 이야기를 준비를 했습니다. 첫 번째는 일단 멘탈 관리가 엄청 중요해요. 멘탈 관리. 저도 그 멘탈 관리를 되게 잘하는 사람은 아닙니다. 되게 잘하는 것처럼 보여질 뿐이지, 전 약간 회피형 스타일이라 가지고 이 상황을 그냥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어요. 처음에 24살 때 진단을 받았을 때 나는 암이 아닐 거야, 나는 수술을 받긴 했지만 오진일 거야 라고 생각을 하다가 나중에 재발을 하고 났더니 그게 후폭풍이 2배, 3배, 4배, 5배가 돼서 저한테 오더라고요. 그래서 그때 진짜 힘들었었거든요. 29살 때. 사실 이 멘탈 관리라는 거는 솔직히 성격마다 좀 다르고 상황마다 더 다르고 암의 종류마다도 다르고 기수마다 또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. 근데 중요한 거는 받아들이셔야 됩니다. 제가 그걸 받아들이지 못해서 엄청 힘든 시간을 많이 보냈었고, 근데 그걸 받아들임으로써 마음적으로 조금 편안해지더라고요. 내가 암 환자인 거는 사실 변하지 않아요. 이제 처음 진단 받으신 분들도 아무리 내가 오진일 거야 라고 악서 보고 이게 아닐 거야 라고 생각을 한들 사실 암 환자가 안 암 환자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. 그래서 제가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일단은 받아들이셨으면 좋겠고, 그리고 본인의 감정을 숨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. 부모님이 슬플까봐 슬픈 감정도 줄이고 더 씩씩하게 보이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했었던 케이스거든요. 그렇다 보니까 이 가슴 속에 있는 울분이라고 하죠.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겼느냐에 대한 그 울분을 어디다 토로할 수가 없었어. 특히 그때 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더 그랬죠. 정말 울지도 못하고 그냥 애써 밝게 나 괜찮아, 나 괜찮아. 그 괜찮아라는 감옥 안에 제가 갇힌 거예요. 그거를 깨고 나온 게 그것도 마찬가지로 재발했을 때였는데, 그냥 한번 울면서 내가 암인 걸 받아들이고 그냥 엉엉 울고 짜증날 때는 엄청 짜증내고 숨고 싶을 때 숨고 그렇게 했더니 조금은 건강해지더라고요, 멘탈이. 그때 이후로는 잠도 불규칙적으로 자다가, 제가 잠은 되게 잘 드는데 불면증의 일환인 중간에 자꾸 깨요. 심장이 조여드는 듯한 느낌으로 벌떡벌떡 깨서 그때는 화가 나서 주체를 할 수가 없어요. 그때 내가 해소하지 못했기 때문에.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그냥 좀 해소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고, 조금 더 여러분들을 사랑했으면 좋겠어요. 그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, 사실. 그래서 건강관리나 뭘 먹었을 때 좋아요 이런 얘기는 해드리기가 되게 쉬운데, 멘탈 관리에 대한 이야기는 모든 사람들이 너무 달라서 이야기하는 게 조금 어렵고, 이거는 저만의 방법이기 때문에 이게 뭐 정답이다라고 할 순 없지만, 일단은 여러분들의 암을 받아들이시고, 그리고 슬프면 울고 화나면 화내고, 그리고 그 순간순간 그런데 재밌는 일들이 생겨요. 저는 뭐 가족들한테도 그 재밌는 일들을 얻었고, 주변 사람들한테도 재밌는 일을 얻었고, 저는 뭐 일하면서도 얻었고, 중간중간에 또 재밌음에 웃고, 중간중간에 또 행복하면 웃고, 그렇게 하는 거지, 이게 매 순간 그 슬픔에만 종식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. 자, 그리고 뭐 면역관리랑 치료 후 이런 거는 약간 제가 지나오면서 생각한 꿀팁인데, 사실 항암 치료를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은 면역관리가 진짜 중요하거든요. 왜 중요하냐? 항암 치료가 1차, 2차, 3차 때는 나름 괜찮아요. 기존에 특히 운동을 하셨던 분들은 더 그렇고, 젊은 분들일수록 회복력이 되게 빠르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런 게 좀 괜찮은데,
나중에 4차, 5차, 6차까지 가면 아무리 천하장사가 와도 이 독한 항암약이 들어가면 면역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. 저도 거의 2자릿수까지 떨어졌고, 저는 아예 0을 찍은 적은 없는데 거의 2자릿수까지 떨어져서 병원에 가서 주사 맞고 오고 막 이랬었거든요. 근데 뭐 제일 확실한 건 주사긴 한데 중간중간 내가 체력 관리를 할 수 있는 거는 걸으라고 하더라고요. 저는 걸은 적이 없지만 걸으라고 하더라고요. 뭐 운동은 제가 안 해서 제가 그거에 관해서 조언을 해드릴 순 없지만, 제가 먹었던 것 중에 제일 좋았던 거는, 이건 라이브에서도 되게 많이 얘기하긴 했었는데, 닭발 고운 거를 되게 많이 먹었어요. 이거는 그냥 곰탕 같은 거라서 간에 무리도 없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아니면 이게 그 닭발 곰탕이 그 비위상에서 못 드실 수가 있어요. 비위상에서 못 드시는 분들은 그 닭발 편육이라고 해서 인터넷에 레시피도 되게 많이 나와 있고, 그리고 닭발 편육은 진짜 차갑게 해서 초장이나 쌈장 찍어 먹으면 되게 맛있거든요. 뭐 이런 식으로 면역력을 올리기도 하고, 일단은 항암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진짜 많이 드셨으면 좋겠어요. 입에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은 드시고, 저는 김치말이국수 되게 많이 먹었었고, 일단 뭐라도 먹어야 면역력이 올라가니까 닭발 곤 거, 사실 닭발 편육도 나중에 입 까끌해지면 못 먹거든요. 그래서 저는 그때는 김치말이국수 되게 많이 먹었고, 저번에 제가 라이브 하면서 들었던 꿀팁인데, 대부분이 이런 차가운 음식들을 많이 먹었더라고요. 어떤 분들은 그 풀무원 냉동 그 냉면 육수를 아예 엄청 많이 사가지고 냉동시켜 놓고 울렁거릴 때마다 그냥 소면 삶아서 그것만 넣어서 먹었다고 하더라고요.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먹을 수 있는 땡기는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드셨으면 좋겠습니다. 면역 관리는 진짜 드실 수밖에 없어요. 왜냐, 항암하면서 우리가 뭐 간에 무리 가니까 약을 챙겨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달인물을 먹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식품으로 섭취를 해야 되는데, 심지어 항암이 너무 길어져서 면역력이 떨어지면 생과일이나 생야채도 못 먹잖아요. 그래서 그때는 좀 땡기는 거 아무거나 다 잘 드셨으면 좋겠고, 마지막으로 처음 진단 받으신 분들이, 그리고 항암까지 안 가면 제일 좋지만 항암 치료까지 가셨다면 다이어리를 쓰셨으면 좋겠어요. 이게 다이어리가 여러분들의 감정을 적으라는 게 아니고, 물론 그때그때 생각나는 감정이나 나의 화나는 감정, 즐거운 감정, 슬픈 감정 이런 것도 정리하면 너무 좋은데, 사실 그런 것까지 할 만큼의 마음의 심적 여유가 없더라고요, 저는. 근데 꼭 적었으면 좋겠는 게, 항암 치료 후에 나타나는 부작용들은 꼭 기록하세요. 저도 그거를 기록했으면 참 좋았겠지만, 저는 주변에 이거에 대해서 막 조언을 구할 때 많이 없었어가지고 진짜 부작용이 오면 생으로 받은 케이스거든요. 정말 울렁거리다가도 사실 2주차가 되면 좀 덜 울렁거려요. 그러니까 잊고 3주차 지나고 다음 항암 치료 갔을 때 또 멀쩡하고, 선생님한테 저 괜찮았어요 라고 얘기하니까 별다른 부작용 약도 안 주고, 처방을 해줘야 할 수 있는 뭐 부작용약이나 또는 비보험이 되는 부작용약들이 되게 많은데,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뭔가를 요구해서 먹었던 적은 없었거든요. 되게 미련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순간순간 나타나는 여러분들의 부작용, 뭐 예를 들어서 항암 치료가 길어지면 관절통이 올 수가 있는데, 어떤 부분의 관절통이 어떻게 오는지, 그리고 언제쯤부터 괜찮아지는지, 변비가 되게 심해지시는 분들도 있고 설사가 오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. 그래서 나는 어떠한 부작용이 있고 이쯤에 이런 게 있었다라는 거를 좀 자세하게 기록을 해놓고, 다음 차수 항암 치료 갔을 때 그걸 토대로 항암 전문 간호사 선생님이나 또는 우리 담당 교수님이랑 얘기를 하면 뭔가 추가적으로 약을 처방해주거나 아니면 약의 용량을 줄여주거나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. 그러니까 내 몸은 내가 지킨다, 뭐 내 몸은 솔직히 말해서 주변에는 부모님들도 그냥 얘가 지금 현재 힘들구나 이 정도만 알지 디테일하게 나의 지금 상태가 어떤지 몰라요. 그거는 진짜 나만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환자 본인이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렇게 어떻게 하면 멘탈 관리를 할 수 있고 항암 치료를 받거나 수술을 할 때
어떠한 행동들이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좀 해봤고요. 다음에는 하나하나씩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어떻게 적는지 알려드릴게요. 오늘은 좀 전반적인 내용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. 처음 진단 받으신 분들 지금 너무 멘붕일 거고 세상이 되게 미울 거고 밖에 나가고 싶지도 않을 거고 이거를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할 것 같아요. 저도 그랬었고. 근데 확실한 거는 다 지나가더라고요.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. 물론 지금은 이 말이 너무 먼 얘기처럼 느껴질 수 있겠지만 정말 1차, 2차, 3차 수술 버티고 버티다 보면 어느새 끝나 있고 어느새 머리가 빠지신 분들은 머리도 이렇게 저처럼 저는 벌써 2번이나 홀라당 빠지고도 이만큼 자라서 파마를 할 수 있을 정도가 됐어요. 어쨌든 지나가니까 이겨내자라는 표현은 저도 별로 안 좋아했었고 이겨내지 말고 그냥 버텨봅시다. 우리 처음 진단 받으신 분들 다들 꼭 잘 버티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오늘은 여기서 그만.